서비스는 진짜 훌륭했어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높다라든지 아니면 재활률이 높다라든지 성공적인 사례만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관찰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만들어낸다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후 소급 가설을 설정하는 건데 결론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인데 오히려 여러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났더니 어떤 환자의 어떤 재활에 대한 의지가 더 낮아졌다. 내가 이렇게 상담도 많이 열심히 하고 내가 진짜 열과성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의 서비스를 받기 이전보다 이후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떨어졌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아예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지로 없었다라면 지금 나를 만나고 나서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게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 여러분이 결과를 보고 추정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아가 개입된 이해인데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한부모 가정 아이는 어떨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아이는 더 버릇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기반해서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그것은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과학적인 사실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진짜 들어보시면 이게 진짜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겉으로는 과학적으로 보이는데 알고 보니 비과학적인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허수아비 논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허수아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허수아비 같은 경우 이렇게 집으로 만들었잖아요. 집, 그쵸?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잖아요. 툭 치면 툭 쓰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대 때리면은 넘어질 수도 있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약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누구나 봐도 말이 안 되는 상식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논박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때리더라도 허수아비는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만 때릴 수 있는 거죠. 정말 상대 약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논박하고 이것이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인데, 한국 사회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쵸?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래야 어떻게 효율성이 있는가라고 접근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는 대인 반박인데, 이거는 뭐냐면 바로 사람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주장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너 같은 애가 그렇게 얘기해? 네가 얘기해서 틀린 거야. 라는 식이죠.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의 배경 지식이라든지 사람 자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비논리적인 추론의 하나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류에 편승하는 거죠. 자, 어떤 얘기냐면은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무조건 좋다 이러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논리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류에 편승하는 그러한 방법인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접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후 뵙겠습니다.